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요런 내용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통신부터 전송 속도까지 쭉 볼 텐데, 통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IoT, 산업용이든 그냥 IoT든 어떤 IoT든 통신은 가장 중요하죠. 통신 없이 IoT 자체가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쭉 되겠네요. 통신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게 유선통신 시절, 지금도 유선통신을 쓰고 있지만 무선통신을 더 많이 쓰려고 하고 있잖아요. 유선이든 무선이든 통신을 하다 보면 노이즈, 통신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민하고 해결을 해 나가야지 되는 치명적인 문제긴 한데, 그 부분까지 전체를 다 고민하는 상태가 진정한 IoT를 고민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통신 계열을 살펴볼 텐데, 지금 앞 페이지, 두 페이지 보신 것처럼 요거를 한 타임이 다 하기에는 좀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지나면 끊었다가 나머지는 그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통신의 개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펜을 준비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짚어 봐야죠.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산업용 IoT를 하고 있다. 그냥 IoT가 아니죠. 그냥 IoT 하면은 뭔가 이렇게 국지적인 개별적인 느낌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산업용 IoT는 그렇게 쓰는 부분도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전체를 통합해야지 된다. 그래야 또 효율적인 관리도 되고 사용상의 문제가 하나하나 바로 확인이 되니까요. 중요한 건 산업용 IoT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뢰성이 아주 중요하다. 그 외에도 중요한 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시스템 설계 기반으로 제공을 하는데 실질적이어야 된다. 단순히 센서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센서 기술이 중요하던 시절은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이게 전자제품류가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기 전에는 단순한 센서 기술로 많이들 집중을 했거든요. 대략 한 20년쯤 전, 10몇 년 전, 요때는 센서 기술을 아주 중요시했고, 하다못해 DSP 이런 보드 개발이 아주 중요한 인력, 중요한 기술로 대접을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약간 뒤로 밀려났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딱 넘어가면 데이터 통신의 3요소가 나오는데, 페이지가 좀 넘어갔습니다. 데이터 통신의 3요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 통신의 기본 요소는 송신자, 수신자, 전송 매체로 구성이 된다. 요거죠. 송신자, 수신자는 사실은 우리가 실습에서 많이 사용하고 많이 익숙한 아두이노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송신도 하고 수신도 하고. 그리고 전송 매체로 구성이 되는데, 전송 매체 자체도 사실은 내장이 돼 있어서 케이블을 또 전송 매체로 이렇게 특별하게 치부하기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오른쪽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굳이 무선 통신 모듈을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블루투스일 수도 있고요. 아이고, 이렇게 마우스를 쓰니까 좀 불편하네요. 블루투스일 수도 있고 와이파이일 수도 있죠. 또 요거는 또 안 나오네. 와이파이일 수도 있습니다. 요 모듈을 가지고 똑같이 구성된 다른 쪽하고의 무선 통신을 한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보낸다는 입장에서는 얘가 송신자가 되는 거고, 데이터를 받는다는 입장이 되면 수신자가 되는 건데, 둘 다 양방향으로 통신할 거냐, 아니면 한쪽으로 일반적으로 송신 또는 수신만 할 것이냐, 뭐 그런 거 상황을 봐야지 되겠죠. 중요한 건 전송 매체는 요 무선통신 모드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할 내용이 좀 많은데 하나하나 보는 시간도 언젠간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데이터와 신호.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날로그 신호의 정점이라고 하면 이게 그 소련 시절 있죠.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의 러시아는 또 아날로그를 어느 정도 버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련 시절, 그 소련의 기술이 남아있던 러시아의 초기 시절, 이때 아날로그의 정점이 찍혔죠. 그게 그 러시아제 전투기들 있잖아요. 예, 전투기가 정말 멋있게 퍼포먼스를 많이 하고 뛰어난 성능을 많이 그 당시엔 보여줬었는데, 그게 바로 아날로그 기술의 정점이거든요. 아날로그로 했더니 그 여러가지 제어 기술이 다 가능하다. 정말 놀라운 인간의 역사를 다시 쓰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긴 했는데, 아날로그를 하다 보니까는 문제점이 계속 교정을 해줘야 돼요. 출동 전에 미세한 드라이버로 그 나사를 하나하나 조여주고 튜닝을 해주면서 세팅을 끝난 다음에 출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기술자가 또 그걸 맞춰주고. 예, 아날로그 그 문제점이 너무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너무 멋있는데 관리가 너무 힘든. 그래서 미국이 딱 보고서 야, 요거는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또 똑같이 따라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지. 좋다. 기존에 하고 있던 디지털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를 확실하게 해갖고 저 멋진 전투기, 소련제 전투기보다 훨씬 멋있는 전투기들을 만들어 보겠다 하고서 디지털 기술을 더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만든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모든 것들은 다 통신이다 하면 다 디지털이죠.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이 그 느린 시스템에서는 아날로그가 월등히 빠르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처럼 엄청나게 빠른 시스템으로 올라왔더니 느리지만 정확한 디지털 통신이 훨씬 더 유리하다. 예, 여기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겠는데, 예, 디지털은 당연히 하이 또는 로만 나오잖아요. 예, 뭐 중간값은 그냥 그러니까 기준값보다 크면 무조건 하이, 낮으면 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잡음에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시 언급을 하자면, 통신으로 아날로그 방식을 쓰는 거는 요즘 기준으로는 거의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데, 애써 만들어 쓰기는 하죠. 예, 전업 데이터의 레벨을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다 판단하는 식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는 그 통신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측정이다, 계측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통신이다 하면 거의 90% 이상은, 뭐 크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99% 이상은 디지털 통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업 환경에서는 당연히 일반적인 환경보다 산업 현장이 훨씬 더 노이즈나, 뭐 왜냐하면 전력기기를 훨씬 더 많이 쓰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노이즈가, 전기적인 노이즈, 뭐 기계적인 노이즈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예, 디지털 통신은 어찌 보면 필수입니다. 예, 뭐 아날로그 통신들은 그거를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뭐 필터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 또는 무선 뭐 이렇게 가면 디지털 통신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죠. 전송 방식은 세 종류가 있어요. 이 세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는 심플렉스 전송 방식인데 단순하게 전송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뭐 단순하게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연필을 가져다가 일단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만 전달되면 요거는 이제 뭐 꼭 단순 전송 방식이 이렇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뭐 어찌됐든 심플렉스 전송 방식은 한쪽 방향밖에 안 된다. 예. 뭐 응답도 안 되고 뭐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TV 방송이에요. TV 방송. 그냥 한쪽에서 그냥 막 성출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수신하는. 예. 장점과 한계는 당연히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 장점과 한계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례들이 있는데 뭐 요거 결국은 요 얘기는 그 약간 원시적인 IoT 시스템에는 뭐 많이 썼어요. 예, 아직도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예, 지금 현 시점의 IoT다, 특히 산업용 IoT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방식은 거의 뭐 통신이라고 분류 자체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고요. 요게 이제는 단방향 전송 방식이라고 뭐 하프트 플렉스인데 단방향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보내는. 예. 요거부터 이제는 통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센서가 어떤 교정이나 세팅을 해야지 되는 상황에 있는 센서가 아니라면 측정한 센서 값을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럴 때는 요 방식을 쓰는 거죠.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교정을 하거나 뭐 세팅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면 센서 모듈에 달려있는 MCU는 데이터를 받아서 1차적인 가공을 한 다음에 통신 모듈을 통해서 무조건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예.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는 풀인데 요거는 양방향 통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양방향이 된다는 거는 가장 기본적이죠.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서 모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방향 통신을 하는 게 아니고 양방향 통신하는 상황이 많아요. 그리고 센서 모듈이 데이터를 막 전송하고 있으면 센서가 몇 개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센서 개수가 늘어나면 그 유선이든 무선 데이터를 계속 공중이나 어딘가에 뿌려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간섭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좀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서버에서 필요한 시점에 예를 들어서 온도 센서가 지금 필요해. 그러면 온도 센서 지금 데이터를 보내면 그걸 받은 MCU 쪽에서 센서 모듈 쪽에서 데이터를 리턴해주는 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대부분은 양방향 통신을 하는 그 환경을 맞춰주는 게 기본이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많이 쓰여야 되는 방식이 이 방식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다음은 직렬과 병렬 통신인데 제가 이게 분량이 많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지나가긴 해요. 근데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또 언급을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고 제가 한 번이라도 더 강조를 한다면 그걸 좀 더 귀담아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직렬과 병렬 통신인데 이것도 아날로그 통신과 디지털 통신 요거처럼 과거에는 직렬 통신, 병렬 통신이 둘 다 같이 잘 쓰이던가 아니면 병렬 통신이 훨씬 더 잘 쓰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는 병렬 통신이 기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면 좋긴 하겠지만 글쎄요, 가장 원시적인 예가 이거죠. 봉화 있잖아요. 봉화, 산꼭대기에 있는 봉화. 대부분 각 산 정상의 봉화 한 기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고도화가 된 시점부터는 봉화가 하나가 아니고요.
뭐 3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봉화를 올렸어요. 갖고 어떤 봉화는 뭐 흰 연기가 연이어 나오고 거기에다가 뭐 필요에 따라서 연기를 한 번씩 끌었다가 올리고 하던가 아니면 색깔을 넣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신호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그 조합에 따라서 지금 상황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어찌됐든 그게 직렬통신이 아니고 병렬통신의 기본이라고 봐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봉화가 하나다. 그리고 표현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다. 그러면 뭐 반나절은 흰색 연기를 쭉 보냈다가 뭐 좀 있다가 뭐 점점점점 보냈다가 아니면 뭐 다른 색깔의 연기를 보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직렬통신의 개념으로 가는 거고 3개의 봉화를 하나는 그냥 흰색,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보내면 그건 병렬통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짧은 시간에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병렬통신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디지털의 빠른 응답성과 확실한 신뢰성이 확보된 지금의 기술이 아니고 과거의 기술이다. 그러면 병렬통신보다 직렬통신이 훨씬 더 빨랐죠. 빠르다 보니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그걸 기반으로 정확한 통신도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병렬통신이 주도적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마치 그 달나라를 다니던 그 시절의 통신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케이블 전선 거리도 중요하고 또 케이블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통신을 한다는 개념이 좀 약간 무색해지는 상황도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CU의 역할을 하는 기기, 센서는 요만한데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케이블 시스템은 엄청난 크기를 요구한다. 이것도 좀 부족한, 어색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병렬통신으로 1분 걸려 직렬로 1초 만에 해가지고 병렬통신이 담은 데이터를 다 담아도 30초 안에 내가 데이터를 다 보내겠어. 그렇게 빠른 시스템을 만들겠어 하는 그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직렬통신이죠.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직렬통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병렬통신을 마지막으로 인간이 쓰던 시절이 GPIB 통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한 10여 년 전에 거의 사라졌죠. 뭐 옛날 기계를 보면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는 아주 넓은 프린터 케이블 같은 거 있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은 볼 수가 없으니까요. 거의 100% 가까이 직렬통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말로 한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는 내용은 다 직렬통신이죠. SPI 통신이 I2C 통신은 확실하게 직렬통신인데 SPI 통신은 I2C랑 비교해서 약간 병렬통신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냥 단방향이냐 양방향의 얘기지 이거는 직병렬이 구분되는 그런 통신이 아니거든요. I2C는 단방향 통신, SPI는 스파이 통신이라고 하는 요것은 병렬통신이 아니고 양방향 통신. 이렇게 보고 화면상에 나오는 이 통신들은 다 직렬 통신입니다. 결국은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통신의 종류 쭉 나열해 봤자 거기는 다 직렬 통신만 나와요. 자, 다음은 동기식, 비동기식 통신. 동기식까지 하고 요번 영상은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할 텐데요. 동기식과 비동기식 이렇게 생각하면 글쎄요. 요 또한 뭐 앞서 얘기한 뭐 단방향이냐 양방향이냐 뭐 직렬이냐 병렬이나 요 개념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설명이 가능하긴 한데, 일단은 화면상의 내용을 좀 더 보자면 요건 약간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일단은 클럭 공유 방식이 데이터 전송을 위해送信자와 수신자가 동일한 클럭을 유지하여 동기화된 상태를 작업한다. 이게 동시 통신의 기본이죠. 두 개가 이제 같은 시간대에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다 보니 이제 효율이 높아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면 받는 대로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상당히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쉽게도 먼 거리에 있는 곳에 클럭을 딱 동일하게 맞춘다는 게 쉽지는 않죠. 당연히 클럭을 주고받는 케이블이 그냥 연결돼 있다? 이거는 이제는 먼 거리도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뭐 상당히 쉽죠. 근데 클럭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 비트 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비트 수를 긴 거리에 두 시스템에 동시에 공급한다. 이게 상당히 그 물리적으로 허락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클럭을 각각에 갖고 있는데 그 각각의 클럭 속도를 딱 맞춘다. 상당히 그냥 생각만 하기에도 쉽지가 않죠. 어찌됐든 그런 구조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부수적인 걸 계속 달다 보고 그리고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 이제 구조가 일단 복잡해져요. 또 그걸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고요. 자, 그러고 이제는 비동기식 통신을 봐야지 되는데, 일단은 시작 정지 비트를 사용한다. 그렇죠. 완전히 비동기식 따로 노는 시스템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야, 시작과 정지 정도는 맞추자. 데이터 전송 지금 시작할게. 여기가 끝이야. 요거는 딱 맞춰주는 거고. 그리고 클럭을 공유하지 않아서 이제 설계 구현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비용이 저렴해요. 이건 뭐 당연하죠. 앞에서 동기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스템 프로그램을 다 보완하는 이런 걸 다 뺄 수가 있으니까 구조가 당연히 간편해지고 아주 단순해지죠. 물론 상대적입니다. 비동기식이라고 해서 뭐 전혀 그런 게 없는 건 아니니까요. 상대적으로 아주 간편해졌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일단 이슈가 되는데, 일단은 두 개가 같이 그냥 숨쉬는 시점이 같은 상황이라면 그냥 데이터를 주면 바로 받고 똑같은 그 시간대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비동기식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송 속도가 살짝 느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 정도가 아니고 실제 느려지죠. 왜냐하면 아무리 시작 비트, 정지 비트를 한다 그래도 제가 언제 시작 비트를 보낼지 얘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걸 감시를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정말 리얼타임으로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뭐 1초에 한 번 하든 1ms에 한 번을 하든 계속 감시했는데 그 바로 직후에 그 시작 비트가 들어왔으면 다음 감시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비트는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로 인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살짝 떨어진다. 요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비동기식 통신 방식으로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UART와 같은 프로토콜을 통해서 아두이노와 같은 소형 기기에 널리 사용되는데, 바로 이거죠. 구조가 간단하고 심플한데 속도는 살짝 느려봤자 1초 이내로 느려. 뭐 그렇다면 우리가 실습하거나 간단한 시스템 만드는데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는 시스템은 다 비동기식 통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동기식 통신도 엄연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단방향, 양방향 통신도 둘 다 사용이 됩니다. 근데 양방향 통신 환경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 단방향 통신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직렬 통신과 병렬 통신이 있는데, 이거는 병렬 통신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만 생각하면 되고, 다 직렬 통신이다. 직렬 통신만 머릿속에 남겨두면 되는 거죠.
그리고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있는데 동기식도 중요하지만 비동기식이 훨씬 더 친숙하고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정도면 내가 특별한 분야를 내가 무언가를 특별히 만들거나 특별히 경험하고 싶다 그 마음이 아니라면 동기식은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비동기식 통신만 집중하면 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다음 주에 같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